두 번째,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형별 모집 인원을 생각을 해보는데,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이런 식으로, 이 전형에서 몇 명 늘었다, 이 전형에서 몇 명 늘었다, 이 전형에서 몇 명 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그 지역균형, KU 지역균형은 99명이 늘었고, 사회통합전형은 72명이 늘었고, 논술 우수자는 120명이 줄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안 되고, 전형별 모집 인원 보시면 안 되고, 자, 일단 여기 99명 늘었다고 돼 있죠. KU 지역균형 전형이 99명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반드시 모집 단위별로 확인을 하시고 2024학년도와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확인하시고 2024학년도와 연관져서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 KU 지역 균형이 여기 두 쪽에,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2024학년도고 이건 2025학년도인데, 그 KU 지역 균형에서 분명히 인원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인원이 늘었는데 99명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99명이나 늘어서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는 4명에서 5명으로 바뀌었고, 여기 물리학과는 7명에서 18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건축학부 같은 경우도 12명에서 15명이 됐고, 기계항공공학부도 20명에서 3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 국어국문학과는 1명밖에 안 늘었지만 나머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철학과 같은 경우는 4명에서 4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고 해서 우리 애가 가는 모집 단위가, 가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우리 아이가 희망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무조건 늘었다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늘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모집 단위별로 보는 게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수학과는 똑같이 그럼 인문계만 늘고 인문계는 안 늘고 자연계만 늘었네요. 아니, 수학과 보면 수학과 5명인데 여기 5명이거든요. 화학과 4명인데 여기 4명이에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이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학과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인원이 어떤 학과는 11명 늘고, 어떤 학과는 1명 늘고, 어떤 학과는 막 5명 늘고, 근데 어떤 학과는 하나도 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단위별로, 그리고 전년도와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학교 입학처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입시 채널에 오셔가지고 학년도별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좀 부탁을 드렸던 게, 요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별 안내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보통 그냥 쑥 지나가시기가 되게 쉬운데,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여기 이제 지원 자격이라는 부분들, 그 지원 자격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들은 이처럼 지원 자격을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딱 놔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놔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원 자격을 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졸업 관련인데, 그 졸업 관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처럼 졸업 예정자가 있고 졸업 예정자 혹은 동등 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졸업 그냥 예정자고, 여기는 졸업 괄호 열고 예정 괄호 닫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졸업자도 되고 졸업 예정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요거 빨간 포인터 지금 있는 곳은 졸업자도 되고 졸업 예정자도 된다는 거니까 졸업생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전형은 졸업 예정자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3 학부모님들 지금 계신 분들 좀 계셨는데, 올해 고3들에서 이 지원 자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고대 학추가 졸업 괄호 열고 예정 괄호 닫고 자에서 졸업 예정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졸업생들이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고대의 어떤 그 합격자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졸업 예정자들의 일정 비율이 이 학추에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합격을 못했던 애들이 다른 학교에서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졸업 예정자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 자격이 어떤 거냐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 추천을 받은 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아까 몇 명이 있다. 고교별 추천인이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의 이 같은 거를 하나 보면 여기는 3학년 재적 인원의 11%. 그래서 2024년 4월 1일자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11%만큼 뽑는다라는 거. 그래서 2024년 2월 이후라고 되어 있죠. 2월 이후. 그러니까 2024년 2월 이후니까 이게 지금 2025학년도잖아요. 그쵸? 2025학년도니까 이거는 재수생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024년 2월 이후니까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재수생까지 쓸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2024년 2월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때 졸업을 하니까 그 졸업한 친구들과 2025년에 2월에 졸업할 졸업 예정자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재수생까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궁극적으로 요거는 재학생까지만, 요거는 졸업생들도, 근데 졸업생들도 재수생까지 뭐 또는 제한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위에는 학년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요 빨간 포인트 여기는 학년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졸업생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게 무슨 전형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서 이거는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4개 학기인데 여기는 5개 학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4개 학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5학기. 5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요런 부분에서 다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제 특수한 상황에, 그러니까 특수한이라는 말이 그렇죠. 좀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전학을, 그러니까 뭐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와서 2학기에 편입을 해서 전학 가서 편입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1학년 2학기에 들어갔다. 1학년 2학기에 들어가가지고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4개의 학기밖에 없다. 그러면 요 학교는 안 되는데 요 다음번에 보여드린 학교 요 5개 학기는 안 되는데 4개 학기 이상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 자격에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전형요소와 반영 비율이라는 걸 보시는데 여기서처럼 요 전형은 이 학교생활기록부와 교과와 비교과 성적을 가지고 70% 즉 700점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성적을 3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0점으로 전형을 지원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형 요소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그 다음 비교과 성적,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 성적. 그래서 전형요소가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3가지가 있는 건데, 이 교과와 비교과 성적은 합쳐가지고 700점으로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00점인데, 이 대학은. 1000점인데 그걸 700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성적은 3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은 51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교과종합평가 성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포인트 잘 보시면, 그럼 여기 위에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종합평가는 44에서 46쪽을 보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